포도대장 박 두 번째 시간. 그녀의 말에 박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 실망했다. 하나는 더 이상 그녀의 아름다운 자태를 볼 수 없게 된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그의 명성을 지킬 정보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떠나면 나는 어찌 되겠소? 당신이 몹시 그리워질 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망하게 될 거요. 당신 없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소. 라고 그는 말했다. 그가 그녀의 팔을 잡으려고 하자 그녀는 몸을 재빨리 피했다. 저를 만지지 마세요. 당신이 아시다시피 저는 죽은 사람이에요. 당신의 명성에 대한 것은 걱정하지 말아요. 제가 이별의 선물로 지금까지 없었던 정말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어요. 당신은 기대 이상으로 꼭 성공하게 될 거예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게 뭐란 말이오? 당신이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란 걸 난 알고 있어. 하고 박은 말했다. 내일은 어느 정승 부인의 생일입니다. 그녀의 딸은 다른 정승의 부인인데 많은 선사품과 노복들을 대동하고 어머니 집으로 갈 것입니다. 그녀의 집은 그녀의 어머니 집에서 꽤 떨어진 곳에 있고 그 행렬은 산고개를 넘어가야 합니다. 당신은 아침에 그들이 떠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큰 잔치가 열리고 누구나 초대받게 될 거예요. 당신이 원하면 잔치에 참석해서 좋아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 후 언덕 위에서 궁술대회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그 대회에 참여할 것을 아무리 권해도 끝까지 사양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 자리를 떠나서 병졸 약 100명쯤 불러 모아 산 밑에 숨어 있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당신은 돌아가는 행렬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는 아마 해지기 조금 전일 테지요. 그들이 당신 있는 곳에 다다르면 병졸들을 시켜 그 행렬을 막도록 지시하세요. 라고 가르쳐 주었다. 박은 이 제안에 다소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내가 어찌 그렇게 중요한 행렬을 막을 수 있단 말이오. 왜 그렇게 해야 하오? 정승들은 내게 격노할 텐데 설마 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고 박은 깜짝 놀라 말했다. 그녀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계속 말했다. 제가 어찌 당신께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당신은 나의 은인이고 그래서 저는 당신께 은혜를 갚으려 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코 당신이 공경에 처하도록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가마에서 그 딸을 끌어내 그녀를 발가벗겨야 합니다. 그것이 제가 당신께 말해줄 모든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길 바랍니다. 박은 할 말을 잊고 있다가 당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런 일은 양반댁 부인에게 엄청난 모욕이 될 것이요. 내가 그렇게 하였다간 그들은 분명히 내 목을 칠 거요. 처녀는 박에게 겁이 많다고 힐책하며 평상시의 결단력대로 행동할 것을 당부했다. 이번이 당신을 만날 마지막 기회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마지막 기회인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영원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그녀는 말을 했다. 그녀는 슬퍼하는 박을 남겨두고 사라졌다. 그는 그녀가 말한 조언의 성공 가망성으로 몹시 불안해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성공하든 실패하든 간에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녀의 조언을 따르지 않는다 해도 그에겐 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이제 더 이상 그를 인도해줄 그녀가 없기 때문에 그는 그 무서운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심했다. 아침에 그는 정승의 딸 집으로 가서 대문 밖으로 나오는 긴 행렬을 보았다. 앞에는 무거운 보따리와 상자들을 말에 싣고 가는 노복들이 있었고 뒤에는 하녀들이 머리에 보따리를 이고 따랐다.
가운데는 노복들이 어깨에 짊어진 아주 높은 가마가 있었는데 그 가마 안에는 의심할 것 없이 정승의 딸이 타고 있었다. 그 행렬은 고개를 넘어 길을 따라 돌아서 갔다. 닭이 뒤따라 갔는데 그들은 고개 반대편에 있는 마을로 갔다. 여기에서 큰 잔치가 벌어졌다. 마을 사람들이 잔치에 몰려왔고 박도 참여하여 인사를 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는 언덕 위에서 열리는 궁술대회에 참여하라는 초청을 받고 고개를 넘어 서둘러 돌아왔다. 모든 것이 그 처녀가 예언한 대로 돌아갔다. 박은 돌아가는 행렬을 기다리기 위해 그의 병졸들을 산 밑에 배치했다. 해가 서산에 질 무렵 그 행렬이 나타났다. 행렬이 좁은 산길을 내려와 가까이 접근했을 때 박은 병졸들에게 길을 막으라고 명령했다. 병졸들이 달려들어 노복 전부를 포위했다. 박은 정승의 딸을 가마에서 끌어내라고 명령했다. 아름다운 젊은 여인이 손을 뒤로 하여 묶인 채 길에 서 있었다. 그녀는 몹시 창백해져서 고개를 떨어뜨리고 그녀가 당한 모욕에 수치를 느끼며 눈을 아래로 내려 감고 있었다. 그녀의 하녀들과 노복들은 모두 분노에 떨면서 그녀 주위에 서 있었다. 박은 머뭇거리며 다음 해야 할 일을 망설였다. 그러나 발가벗기는 것 외에 별 도리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부하에게 그녀의 옷을 전부 벗기라고 명령했다. 그들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주저했다. 그러나 마침내 나이든 부하 중 한 사람이 용기를 내어 그녀의 저고리를 벗겼다. 박은 재산 명령을 되풀이했으며 또 한 사람이 그녀의 걷치마를 벗겼다. 하나하나 그들은 그녀의 옷을 벗겨 마지막 하나만 남게 되었다. 여인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쳤고 그녀의 노비들은 박을 격노하여 바라보았으나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외에는 별 도리가 없었다. 박 자신도 잔뜩 긴장하였다. 그는 아직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할 수 없었으며 운 나쁘게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매우 걱정이 되었다. 그는 그녀를 완전히 발가벗기기 위해 명령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었다. 그녀의 뒤에 있는 박의 부하 한 사람이 그녀를 허리까지 벗겼다. 그녀의 풍만한 젖가슴이 그녀를 전보다 더 아름답게 했다. 그러나 아직도 그녀는 완전히 발가숭이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운명과 박의 운명은 그녀의 마지막 걸친 옷을 벗기는데 달려 있었다. 주위에는 긴장감이 돌았다. 마침내 박은 온 힘을 다하여 "그것을 당장 벗기라!" 하고 소리치고는 긴장감에 압도되어 그만 기절하고 말았다. 박의 부하 중 아무도 그녀의 마지막 위험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 부하가 눈을 돌리며 마침내 그녀를 발가벗겨 놓았다. 그때 산 고개에서 죽은 듯한 침묵이 흘렀다. 모두는 어떤 기적이라도 일어난 것인지 놀라워했고 고개를 돌리고 말없이 서 있었다. 벌써 해는 지고 황혼의 여운이 남아있을 때였다. 박은 정신이 들자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일까? 분명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다. 대신의 딸은 여자가 아니고 남자였다. 기적은 분명히 일어났고 그것은 하찮은 일이 아니었다. 궁금증이 풀렸고 박은 "이것이 바로 그녀가 의미한 것이었어" 하고 소리쳤다. 그는 부하들에게 모든 노복들을 검사하라고 명했는데 모든 여종들이 남자였고 노복들 중에는 여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시 그들의 협잡이 명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그들은 순순히 자백을 했다. 그들은 산적대였고 대신의 딸로 변장한 자는 젊고 잘생기고 간교한 산적대의 두목이었다. 박은 생일 잔치가 벌어졌던 정승의 저택으로 서둘러 가보았더니 모든 양반집 귀부인들과 손님들이 살해당했고 그들의 좋은 옷과 보석들은 도둑을 맞았다. 그 집 안주인과 그녀의 딸도 죽은 사람 가운데 있었다. 그 집 뒤에 있는 언덕에는 모든 남자들이 죽어 있었다.
박이 아침에 본 행렬은 진짜였었다. 진짜 딸이 그녀의 어머니 생일 잔치에 왔던 것이다. 그러나 산적 때도 보통 손님인 체하여 잔치에 왔던 것이다. 그들은 공술대회를 제안했고 모든 남자들이 그 공술대회에 참여하기 위해 언덕으로 올라갔을 때 연약하고 무방비 상태로 있는 여자들을 덮쳐 그들을 모두 죽였다. 그리고 나서 남자들도 습격하여 한 사람도 남김없이 죽여버렸다. 그들은 그들이 죽인 남자와 여자의 옷을 벗겨서 그들이 입고 변장하여 아침의 행렬로 가장하여 산 고개를 넘어갔다. 그들은 죽은 사람들에게서 빼앗은 모든 보석과 귀중품을 먼 산속에 있는 그들의 비밀 장소로 운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박의 기민한 행동에 그들의 계획이 무산된 것이었다. 이 사건은 범죄 역사상 가장 흉악한 사건이었다. 왕은 박의 업적을 인정하여 나라의 최고 포도대장으로 승진시켰다. 그러나 박은 그가 수행했던 격렬한 임무로 인해 매우 쇠약해졌음을 구실삼아 즉시 은퇴했다. 박은 가끔 그의 승진을 예언했던 그 작은 녀석들이 생각났다. 박은 그가 많은 신세를 졌던 그 처녀를 결코 잊지 않았고 그녀에 대한 많은 추억을 소중히 간직했다.